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다시 최고조에 달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이를 비웃듯 중동 전쟁에 따른 흔들림, 이제는 초연해졌다. 학습 효과를 발휘합니다. 포인트 3개로 바로 오늘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익숙한 타코, 장중 6,270포인트 돌파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에 겁을 먹고 발을 뺀다라는 이 타코라는 신조어.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유가는 다시 브렌트유 기준 7% 정도 올라 배럴당 $95를 또 한 번 돌파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 이제는 휴전 기한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 밤 파키스탄에서의 마지막 담판에서도 양측은 이제 정황상 끝까지 최악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다의 배팅, 트럼프 타코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제갈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미 국채금리도 달러도 반등에 나섰지만 시장은 어차피 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6,278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포인트 2.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바로 3가지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보안주 3총사가 되겠습니다.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이를 필두로 오늘 ALG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기록했죠. 또 TC본더 장비, 한화, 비전도 강세, 이렇게 일부 소부장 종목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ESS 호조 기대되는 모습 속에 삼성 SDI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랜만에 믹싱 장비 쪽까지 해서 전체적인 순환매 양상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다 클로드 미토스발 공포에 따른 보안주들의 정신없는 테마성 순환매가 상승장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이 선전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계속 잘 달릴 것이다에 베팅하고 주목해볼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설, 조선, MLCC 쪽 같은 하락 업종에서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 오늘의 선전 업종 안에서 기회를 모색해보죠. 포인트 3. 코스피 배당 첫 35조 원 돌파가 되겠습니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주들에게 돌려준 현금 배당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배당금은 35조 1천억 원, 코스닥도 처음으로 3조 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상장사들의 현금 배당이 늘어나며 주주 환원 기조가 아주 뚜렷해진 모습. 이렇게 밸류업 공시 법인이 더 높은 수준의 배당과 또 배당 성향을 보이며 기업 가치 제고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주말 사이 노무라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한 가운데 이제 꿈 같았던 8,000포인트를 마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 물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마감 직전에도 상승폭은 살짝 둔화됐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0.6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6,200포인트를 재돌파해주면서 장중 6,278포인트까지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요. 일단 개장과 동시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오전 9시 구간 뒤로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장중 고점은 오전 11시 부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선전 3% 넘는 상승폭이 지금 마감 직전에도 잘 유지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조정을 좀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그 공백을 좀 메꿔주면서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고요. 원전 테마 쪽은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올라오고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선전 오늘까지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수급 공백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0.6%대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장중 1180선도 돌파를 해줬는데요. 고점은 1186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고점이 확인됐고 오후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0.37%대 빨간불은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상승폭이 살짝 주춤하며 2% 상승에 그쳐 있고 알테오젠 또한 2%대 상승. 오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보로노이와 또 알지노믹스였습니다. 보로노이
하노이는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만요. RG노믹스는 급등 출발 이후 상승폭이 5장 들어서 좀 축소가 되면서 AACR 학회 모멘텀이 있는 쪽에 또 수급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선별적인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죠. 두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여기에다가 게임주 일부도 지금 나이트크로우 흥행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고 있는 모습. 지수는요, 117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중동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이 현선물 합산해서 소폭으로 지금 매수를 보여주면서 갈 길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1,7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주 소폭 매수, 170억 원 매수에 그쳐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를 좀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은 4,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그리고 반등장에서 개인은 오늘도 팔면서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은 상승이지만 그래도 오늘 밤 협상은 좀 지켜보겠다. 관망세가 좀 껴있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 직전에는 그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결의 상승장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을까요?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상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나눠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대의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해준 모습. 여기에다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승불은 지켜내고 있지만 상승폭은 오전 대비 축소가 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난주 후반부부터 원전주 순환매가 지금 기존 대장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여타 올라오지 못했던 좀 쉬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현상 확인되면서 건설주 하락,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루. 그러나 오늘 금융주를 필두로 한 지주사들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재건주, 해인이 상한가, 그리고 DB하이텍도 17%대 두 자릿수 상승률 잘 유지해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인기관 동반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16% 넘게 급등, 지주사 DB도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16%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신풍제약이 10% 넘게 급락, 그리고 광전자가 8%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두산퓨얼셀, KEC, 신성 ENG, 한미글로벌, 세아베스틸 지주, HJ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의 질문, 두산을 향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주가가 무려 10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4월 들어선 두산그룹 ETF도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AI 가속기용 동박 적층판 CCL을 생산하는 전자비지 쪽의 성장폭이 아주 가파르다 보니 주가도 어느덧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목표가 150만 원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SK 실트론 인수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반도체 소재, 기판 소재, 후공정 테스트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정말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건데요. 정경민 팀장님, 지금 가격대에서도 추가 업사이드 얼마만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170에서 200만 원 정도에 이제 산정이 돼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실적 확장 국면 그리고 현재 투자 심리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 20-30%의 주가 개선세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단독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직납 기업들, 그러니까 두산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 이제 함께 오르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실적도 굉장히 좋고 2분기 실적의 어떤 전망치도 굉장히 좀 나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에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CL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뭐 충분히 가격의 상승 요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판 종목들 반도체의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기판 종목들의 이제 병목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해진 이제 프로세스 유닛 때문에 이제 전방위 기업들의 낙수 효과를 기판 기업들 또 기판을 구성하는 또 원재료를 만드는 두산 같은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살짝 죽으면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 대부분의 이제 기판 그리고 기판 원료들을 뭐 폴리에틸렌, 에폭시, 뭐 프로필렌, PVC 뭐 이런 쪽에서 뽑아내는 이제 소위 이 NCC에서의 원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또 의견이 또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CCL 구리 동박판을 만드는 이 두산에게도 두산의 이제 전자사업부죠 이 부분에도 함께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성이 하나 있죠. 이제 두산은 이제 지주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체적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업 지주사의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 연간 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밸류적인 면에서 좀 유리한 국면도 있고요. 또 자체 사업에서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치가 줄 수 있는 그런 현시감도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CCL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에 대한 하방 경직을 굉장히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의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의 완성에서도 사업 지주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의 신고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신고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실적의 정체 때문에 뭐 1분기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30만 원대를 바닥으로 한 새로운 박스권, 새로운 레벨업이 된 박스권을 좀 그려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만 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실적 발표 전후로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주두산에 대해서 한번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죠. 에코프로가 2.3% 상승에 그쳐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무난하게 2%대 오름세를 시연해주고 있는 가운데 HLB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10위권 안에서 는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에이벨바이오를 제치고 시총이 한 순위 또 껑충 뛰면서 지금 주당 10만 8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3%대 상승, 삼천당 제약은 1.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한가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9만 1,500원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 그리고 보안주들의 순환매가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엑스게이트가 8.6%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 2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빛과전자가 10.7% 급등, 에코프로가 오늘 또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네요. YJ링크, 대한광통신, 여기에다가 하나마이크론, ICTK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은요. RFHIC를 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RF 시스템즈, RF 머티리얼즈 같은 RF그룹의 모기업이기도 한 이 RFHIC. 전 세계 가장 주목받는 방산기업인 LIG 넥스원, 레이시온의 무기예요. RF그룹의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고 또 전 세계 가장 주목받는 광 솔루션 기업 어디죠? 루멘텀의 RF그룹의 펌프 레이저 패키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기업들의 모기업이라면 오늘 주가가 10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이렇게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손 팀장님? 네,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을 보셔도 이제 거의 1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도 거의 고점이고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하나 둘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는 RFHIC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의 목표가가 보수적으로 봐도 11만 원, 좀 긍정적으로 나온 리포트는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산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값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해도 13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봐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설명해 준 거 이외에도 주파수 경매에 따른 이제 전력 증폭기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제는 이제 경쟁사, 북미 쪽의 경쟁사 NXP라고 하는 회사가 이 전력 증폭기 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릭슨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원래 에릭슨이 기존에 있는 전력 증폭기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존 전력 증폭기의 5배 정도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방산에 대한 전력 증폭기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더불어서 주파수 경매 쪽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양자암호까지 연계가 되면서 광통신과 양자암호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하나를 좀 꼽아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광통신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주파수 경매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5G 관련돼서 수주가 많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부양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RFHIC가 관심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뭐 KMW나 OE솔루션, 솔리드 같은 이런 중계기나 여러 가지 통신 장비 기업들을 되레 양자 암호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RFHIC 같은 경우는 13만 원까지 업사이드 지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처음으로 벤츠와 함께 첫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수조 원대로 지금 추정이 되는 첫 공급 계약,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순환매 오늘도 활발히 이어졌거든요. 이번 주 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쭉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동안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ESS에 관련돼서 거의 목을 매다시피 ESS에 관련된 모든 논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끌어다 당겨서 이제 뭐 전기차까지는 아니더라도 ESS가 대신하여 우리가 전기차로 세웠었던 그런 논리를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의 상승을 비롯해서 중국의 이제 2차 전지가 해외에 이렇게 함부로 못 나오게 하는 OBBA 법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도 이런 좀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좀 태동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3월달 수출 데이터나 생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ESS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슈 하나 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수천억 대 플러스로 돌아서고 뭐 순이익이 당장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것 정도만 증명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ESS에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 4, 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런 논리들도 다시금 회귀하게 되면서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수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키워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그런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주 부분인데 삼성 SDI가 그런 면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ESS에 대한 이제 그런 북미 쪽의 수출에 대한 그런 수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벤츠사와의 그런 또 계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 둘씩 좀 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 밑에 좀 그동안 좀 꺼내보지 않았었던 전기차에 대한 그런 논리를 다시금 밸류에이션에 하나 둘씩 녹여낼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멀티 모멘텀 ESS와 저 EV 이 두 가지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신고가 흐름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해가면서 서서히 이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뭐 실적 발표 전후에서는 한번 좀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올 말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2차 전지 여쭤볼 때도 인덱스 종목을 삼성 SDI로 좀 잡고 팔로우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에너지가 남다른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특징을 보면 선별적이다가 아주 그냥 가장 형용사적으로는 잘 맞는 형용사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는 쉬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찍고 DB하이텍도 신고가 찍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잘 간 건 아니거든요. 이런 순환매 플레이가 반도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금이 제한적이니. 그렇죠. 계속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3일 날 이번 주죠. 23일 날 SK하이닉스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뭐 예상보다 당연히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세론성 물량도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3월만 해도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4월 들어서 다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전쟁 발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주춤을 했지만 큰 영향을 없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나마 전쟁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라팹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패키징이나 외주 양산을 하는 기업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웨이퍼 테스트단 관련된 종목들도 네페스나 두산페스나 이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재단에서도 파운드리 쪽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지만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TSMC가 뭐 한 70% 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55에서 60% 수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70%를 맞출 수 있을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0%나 65%까지만 맞춰놔도 수익성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차라리 좀 좋은 순환매적인 흐름에서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4분 26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이란 협상 기대 속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움직임을 좀 기대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오늘 제갈길을 갔습니다. 비록 상승폭은 장 마감 직전에 또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6,217포인트는 지켜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 지금 7거래일 연속 처음으로 최장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0.38%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활발하게 도는 쪽도 이쪽입니다. 건설주들이 하락하자 기존 대장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 뭐 오르비텍 이런 기업들이 막 이제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건설주를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 특히나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 팀 코리아 관련된 이제 그런 건설주들이
종목들이 이제 정말 매섭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부터 이제 다시 원전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한전 관련 기업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세, 이런 좀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SMR에 대한 이제 아직 이렇게 수주발주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가능성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원전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이제서야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한 그런 모습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원전의 이제 원천, 특히 기술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한전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좀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이제 원전 건설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급상승에 대한 어떤 상향 평준화, 상향 수렴을 어느 정도 거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는 이제 건설주들은 좀 이제 목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연결돼서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 원전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의 기술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속도는 느리겠습니다만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서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어떤 기자재나 뭐 다른 중소형 그런 원전보다는 이제 원전의 이제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 쪽에 조금 더 매수와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현상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원전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바꿔서 지금 이름이 잘 입에 안 붙는데 와, 오후 들어 갑자기 상승폭을 확대하거든요. 물론 뭐 전쟁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이죠. 벌써 다다음 주입니다. UAE 추가 방산 실무자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다음 황제주 자리 바로 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가 가장 유력할까요? 방산 중에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실적 대비해 봤을 때 여전히 수주 모멘텀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좀 반비례적인 성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전쟁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좀 주춤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휴전이 종전으로 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방산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 종전보다는 조금 더 휴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승을 한 배경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종전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일단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좀 변동성이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주에 대한 모멘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오늘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지만 오늘 밤에 있을 협상 및 과연 지금 종전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그래도 지켜보면서 살짝은 관망세가 깃든 모습이 여실히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6,220포인트 사수하려는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이후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줬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봉쇄를 했고요. 2차 협상에 대한 기대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타결 가능성이 높게만 점쳐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우리 지수는 그 반응에 무뎌졌고요. 오히려 신고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전 협상 신고가 앞두고 눈치 보기 종목 장세였습니다. 오늘은 증시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줄었고요. 방향성 자체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협상을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 중심보다는 종목별 주가 움직임이 눈에 띈 오늘장입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양지수 그래도 상승불을 단단하게 지켜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코스닥도 더 많이 올라왔네요. 양지수 일중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향해 한 걸음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6,300선 가까이에 갔는데요. 현재는 0.44% 상승하면서 6,21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오전장에 이렇게 상승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현재는 마감 직전 소폭 상승하면서 0.4% 상승 1174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특징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오늘장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엇갈렸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요. 오늘장 수급은 하이닉스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하이닉스 장중 내내 견조하게 상승을 했죠. 하이닉스가 호재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소캠2 양산을 개시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AI 메모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캠은 기존의 DDR 대비 2배 이상의 대역폭, 또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주목한 건요, 이번 제품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장 DB 하이텍도 정말 강했죠. 장중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DB 하이텍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SK 하이닉스 3% 이상 오르면서 116만 원 넘어서며 마감했고요. DB 하이텍은요. 무려 18% 넘게 올랐습니다. 12만 6,700원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장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 종목들이 눈에 보였는데요.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장비주 안에서도 상승세가 정말 눈에 크게 띄었죠. 차별화된 ALD 기술 기반의 장비 경쟁력 단단히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갔습니다. 주가 보시면 현재도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2차 전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전지주 오늘장 강세 보였죠. ESS 시장의 견조한 상승,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는데요. 특히 삼성 SDI에 대한 증권사 전망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ESS 수요가 고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가동률 회복이 주가 재평가 요인이라는 신한투자증권 분석이 나왔고요. 또 조금 전에 3시쯤 삼성 SDI가 벤츠 전기차에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보도가 됐습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도 장중 내내 주가가 강했죠. EV 배터리는 최근 고유가에 대한 반사 수혜 또 정책적인 수혜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주가 보시면요. 삼성 SDI 오늘장 4.8%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6%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바이오였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바이오주 오늘장엔 탄탄하게 강세 보였습니다. 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을 발표한 데 따른 주가 상승이었는데요. 알지노믹스와 보로노이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장 주가 상승 탄력 받았죠. 알지노믹스는 간세 포함 항암제, 보로노이는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발표했는데요. 두 종목 포함해서 바이오주 일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알지노믹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로노이는 반면에 상승불 강하게 지켜내줬습니다. 11% 이상 오르면서 34만 원 넘겨내며 마감했네요. 마지막 하락한 섹터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급과 머스크 관련 기대감 강하게 받아가서 올랐는데요. 워낙 뜨겁게 반응했다 보니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의 스페이스X 관련주 다수 자리를 차지했고요. 외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시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HVM 5.9%, 또 세트레가이드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스피어도 오늘장 4% 이상의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요. 개인과 외인, 거래소에서 매도를 택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 성공투자 오우중 씨와 함께해 주시죠.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479원에서 출발한 이후에 오름폭을 소폭 줄여서 줄곧 1,47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했습니다. 임시휴전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환율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가능성에 20원가량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JDB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다시 파키스탄으로 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안도감을 보이면서 개장가보다는 다소 낮은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영향에 1,470원대에서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수출업체 달러 내구 물량이 환율 상단을 방어해주면서 추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대로 오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이 환율 하단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종전 협상의 진전 여부에 환율의 흐름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